자, 어떠신가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빵에 버터를 발라 먹는 방법을 적어보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적어온 그 하나하나의 절차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게 될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거랑 실제로 상대방, 즉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는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원하는 양식에 맞춰서 적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컴퓨터에서 실제 보여지는 것, 실행되는 것이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주차장에 들어오는 자동차들의 요금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했던 거를 논리라는 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자동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이걸 입차라고 할게요. 자동차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번호판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죠? 번호 인식을 하면 이 자동차가 나중에 나갈 때 이게 정기 주차 차량인지 그냥 오늘 하루만 왔다 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들어오는 입차 시간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들어올 때 처리해야 되는 내용은 끝이에요. 자동차가 들어올 때 됐죠? 그럼 이제 나갈 때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나갈 때, 자, 보시면 우선은 출차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정기 주차 이용 차량일 수도 있고 그냥 오늘 하루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둘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자, 출차를 할 때 정기 주차 차량인지 일반 차량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차로 할게요. 출차. 여기 마지막 단계고 시작은 입차겠죠? 그러면 정기주차 차량이면 이걸 어떻게 보는 것이냐? 자, 번호를 보는 겁니다. 그 번호. 우리 앞에서 번호 인식한 내용 있죠? 이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번호를 보고 이 사람 매달 10만 원씩 내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냥 나가세요 라고 해줍니다. 됐죠? 자, 복잡한 거는 오늘 하루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조금 복잡해요. 그럼 가장 먼저 이용 시간을 계산해 줘야겠죠? 이용 시간. 자, 이용 시간을 계산해 줍니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죠? 자, 이용 시간은 지금 현재 시간, 요즘 나가는 순간의 현재 시간 마이너스 여기 들어오는 입차 시간이죠. 요거를 분 단위로 만약에 여러분들 1시간 20분 이용을 했다 그러면 1시간 20분이라고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80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할인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용 시간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할인권 여부를 물어봅니다. 할인권. 자, 만약에 할인권이 있다. 할인권이 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뭘 하냐? 자, 화살표를 좀 적어볼게요. 이제부터 헷갈리니까. 할인권이 있으면 여기 앞에서 구한 이용 시간 있죠? 이용 시간에다가 2시간을 빼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2시간 할인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 시간에다가 2시간을 뺀 결과가 만약에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가 될 수 있겠죠? 0보다 작다는 거는 실제로 할인받을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적게 이용을 했으니까 차를 그냥 내보내도 돼요. 왜냐? 만약에 여러분들 1시간 반을 이용을 했으면 여기서 2시간을 빼면 어떻게 되죠?
30분이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30분 더 이용할 수 있지만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총 이용 시간에서 2시간을 뺐는데도 그 값이 양수라면,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2시간 20분을 이용을 했다면 여기서 할인권이 있을 때 2시간을 빼면 20분이 남겠죠? 그러면은 20분에 대한 돈을 여러분들이 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만약에 할인권이 없으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 일반 차량은 먼저 이용 시간을 계산하고 할인권을 물어보고 할인권이 있으면 2시간을 빼서 2시간 미만으로 이용을 했으면 차를 내보내고 2시간 이상이면 돈을 부과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할인권이 없는 사람도 돈을 부과한다. 자, 그럼 요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계산을 해야겠죠? 자, 계산은 이용 시간을 10으로 나눠줘요. 왜냐? 10분에 1,000원이었죠.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총 2시간을 이용을 했어요. 2시간을 이용을 했는데 할인권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 내야 되는 거죠? 2시간이면 120분이죠? 그러면 10분당 1,000원인데 여러분들 지금 120분을 10으로 나누면 12죠. 12 곱하기 1,000원 하면은 12,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30분, 처음에 30분까지는 무료라 그랬잖아요.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죠? 만약에 그걸 계산하려면 지금 이용 시간에다가 30분을 뺀 거를 결과를 10으로 나눠주고 1,000을 곱해줘야 돼요. 복잡하죠. 어쨌든 여차여차 계산을 해서 돈을 받게 되면 차를 내보내주는 거죠. 자, 이제 지금 계산하는 거를 조금 덜 했는데 어떠신가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에 돈을 잘 받고 싶어 라고 했던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이거를 진짜 논리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따져서 생각해 보려니까 복잡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코딩을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그 과정을 빠짐없이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을 논리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의 마지막은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논리를요, 실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똑같습니다. 아까랑 했던 거랑 똑같은데 아까는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쭉 이어서 했다면 알고리즘을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이거를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화면을 반으로 쭉 나누고요. 반으로 나누면은 조금 부족하니까 자, 3분의 1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들어올 때는 간단하잖아요. 자, 입차, 출차.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프로그램에는 기능이 2개가 있죠? 첫 번째 입차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자, 2단계가 답니다. 자, 번호 인식, 그리고 시간 기록. 요거는 입차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차가 나갈 때 계산을 하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if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else라는 단어를 쓸게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가 남자면 남자 화장실을 써라. 여자면 여자 화장실을 써라.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럼 if 뒤에다 뭘 적냐면 지금 차량이 정기주차 차량이면 그냥 요금을 안 내도 된다. 라고 해주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만약에 정기주차 차량이 아니라면 요거는 일반 차량이겠죠? 일반 주차라면 몇 개 단계를 거치나요? 우선은 이용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죠? 그리고 할인권을 적용을 해요.
그리고 최종 요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요금을 받아요. 요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기주차하면 요금을 안 내고 출차, 정기주차하면 돈 안 내고 나가도 돼요. 일반 주차면은 시간 계산하고 할인권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요금을 계산한 다음에 요금을 냈을 때 출차. 그죠? 여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코드를 구현을 하실 때 만들게 될 알고리즘입니다. 어떤가요? 뭐 정확하게 다 이해는 못하겠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논리로 만드는 과정보다는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코딩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글로 적은 거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1단계에서 선택한 언어의 문법, 즉 사용법에 맞게 옮겨주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단계는 뭐냐? 3단계는 앞에서 제가 한정된 자원과 최고의 성능의 조합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들 사실 입문 단계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만 만약에 입문자라 하더라도 코딩을 하는 목적이 뭔가 경시대회라든가 어떤 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3단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설령 버스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버스를 타기까지, 타면서 내리기까지, 내려서 학교에 걸어가기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물어볼 겁니다. 자, 2018년 1월 1일 날 만약에 너가 학교를 간다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 그러면 그날이 공휴일인지 평일인지 버스가 몇 번 다니는지 날씨가 어떤지 내 컨디션이 어떤지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그날의 조건에 맞는 그죠? 그날의 조건에 맞는 가장 빠른 길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생각을 하고 논리를 만든 다음에 우리 이전 시간 앞 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알고리즘으로 딱 구현을 했을 때 다른 학생들보다 혹은 다른 참가자들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고 그리고 더 최단 시간에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진대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언어를 선택을 하고 그냥 그거를 구현한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는 게임이라던가 어떤 문서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차 배우시게 될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주차장 문제를 봤을 때도 이걸 뭔가 3단계로 조금 끌고 간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주차장이 하나가 아니라 1000개라면 그리고 요금제가 단순하게 전기 차량이냐 하루 왔다 가는 차량이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월마다 계산되는지 연마다 이용이 되는지 10일 단위 이용권이 있는지 30일 단위 이용권이 있는지 이용권의 종류가 다양해지면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지겠죠? 그리고 요금을 실제로 받는 기계가 또 다양하다면 만약에 주차 요금을 변경한다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갈 때 시간 재고 나올 때 그냥 이용한 만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시스템도 우리가 그걸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려고 보면은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3단계에서 다루는 코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한다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코딩 공부를 할지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또 우리 다음에 이어질 영상에서 그렇다면 언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고 생각을 논리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논리를 알고리즘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메일 주소도 밑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